속에 내가 흔들렸어요. 자, 토요일 오전을 여러분과 함께 여는 3프로 상담소 2부의 순서를 열겠습니다. 2부 첫 사연은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직 싱글이고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사실 생활비 지출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집은 그냥 중상층으로 아버지가 교육 공무원으로 은퇴해서 연금도 부족하진 않게 받고 계셔서 가끔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부모님에게 소정의 용돈을 드리는 정도라 정말 부끄럽게도 직장 생활을 약 10년 정도 해오며 제가 돈을 얼마나 모아왔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돈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우연히 한 증권사의 유튜브 방송을 보며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돈이 총 3억 정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엄마가 억지로 절 끌고 가 적금 통장을 만들게 해서 그냥 월급의 3분의 2 정도를 적금으로 보호왔는데 그 돈이 이 정도 쌓여 있더군요. 엄마 손에 이끌려 만든 적금 통장이 여러 개였는데 그 중에서 약 1억 정도를 엄마 몰래 해지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약 80%는 미국 주식에 20%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미국 대형주 현재 팡, 마가트이라는 주식을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신재생 에너지 업체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 주식 등에 투자했었는데 그 당시 초준이었던지라 저는 무조건 전문가 여러 명의 말을 열심히 듣고 그중 왠지 저랑 코드가 맞는 듯하고 신뢰가 가는 전문가 방송을 열심히 찾아보며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팡은 잘 아시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거고요. 마가트는 이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게 들어가서 마가트 이렇게 되는 건데 2018년도 정말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던 것도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은 결국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수익이 난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애플은 더 이상 성장성이 없다, 망한다 등등 온갖 안 좋은 뉴스가 많았지만 참고 기다리니 언젠가 오르더군요. 지금까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며 나름대로의 세운 투자 원칙은 아무리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도 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기 전에는 매수하지 않고 견고하고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란 믿음이 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주식 2개 빼놓고는 손절을 한 적이 없이 작게나마 모두 수익을 받고 점점점 주식을 사서 모으며 지금은 약 4억 정도를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불어서 4억이 되신 건지 아니면 투자 금액을 더 늘리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4억 정도를 하신다는 거죠. 이 중에서 약 5천만 원은 지난 3년간 제가 거둔 수익이고 그렇군요.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씩 더 투자한 겁니다. 지금은 제 자산의 90 이상이 주식이고요. 제가 주식하는 걸 항상 걱정하는 엄마를 위해 4천만 원은 아직도 그냥 적금 통장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금리가 2%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제가 확실히 느낀 건 미국 주식은 중간에 조정은 있지만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고 한국 주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번 판 주식은 다시 사기 힘들다 하지만 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등 모두 3차례 이상은 차익 실현했다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 다시 샀다가 하면서 모두 몇십 %의 수익은 거뒀지만 결과적으로 3년 전에 샀을 때 그냥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몇십 배가 아니라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는 3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을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드는 고민은 한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모두 미국 주식에 올인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생깁니다.
한국 주식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박스피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리고 시총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기관 외국인이 팔면 그냥 주식이 빠지고 이런 게 너무 지겹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4억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겠냐마는 요즘 이 돈으로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근교 인천 같은 곳에 작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도 듭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건지 9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게 겁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나름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게 너무 과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중한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네? 저는 너무 와닿는데요. 맞아요. 이게 연령대도 비슷하고요. 비슷하시죠. 네. 네. 90%를 주식을 한다. 이분의 얘기는 완전히 뭐 종합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 근데 그 중에 딱 키워드를 뽑아서 제가 주식 쪽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두 가지의 키워드를 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타이밍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네. 시장이 뭐 안 좋았대 좋을 때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뭐랄까 센스, 저는 센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장성이 있어 보여도 기업 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기 전에는 매수하지 않는다. 향후 5년 정도 수익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를 한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타이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챙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식을 사는 건 막 이것저것 듣고 잘 하시는데 이걸 관리하는 걸 못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관리를 아예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이분은 그걸 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사고를 좀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진짜 질문은 두 번째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인데 뭐냐면 하나는 타이밍이고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자, 한국 주식에 계속 해야 되는데 미국 주식 몰빵하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서 어떤 중요한 얘기를 이분이 하셨냐면요. 우리 한국 주식은 미국은 선형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장 투자자, 우리 직접 투자자들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레벨업이 딱 됐다가 500에서 1000에서 10년 전 동안 있다가 1000포인트 딱 넘어가잖아요. 1000에서 2000에서 또 10몇 년 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 넘어섰잖아요. 이러고 10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레벨업 됐을 때 쫓아 들어간 분들이 1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예, 그렇게 우리 시장이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지수로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은 선형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 아시죠? 코스트 에버리지 투자. 이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면 내가 계속 분할해서 계속 사면은 내 평균 단가는 여기에 있고 얘는 계속 선형으로 가니까 나는 계속 이익의 구간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미국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증권사 직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런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있지만 우리나라 투자가 그렇게 된 거는 모두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에 좀 소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상이 결과론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렇지 않고 좋은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계속 선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좀 일부라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포트폴리오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세 가지의 포트폴리오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요. 포트폴리오는요. 한 시장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주식을 할 때 자동차 사고 전기전자 사고 뭐 대형주 사고 소형주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시장이 위기 상황이 되면 다 빠져요. 빠질 때는 오를 때는 다 같이 오르지 못하고요.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권하는 원칙은 스페이스 포트폴리오입니다. 즉 국가별로도 미국도 사고 중국도 조금 사고 우리나라 한국도 사고 이렇게 중국보다 우리나라 좀 더 사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국가별 포트폴리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좀 할까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시장의 포트폴리오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질문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 오셔서 자기 돈이 그분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투자금이 전체가 한 5억 좀 되시는 분이 자 5억을 맡길 테니까 해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5억을 저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 2억 또는 1억 저한테 제일 많이 주시고 물론 2억 1억 하셔갖고 선생님이 평소에 의견이 맞거나 괜찮다고 하시는 다른 직원한테 맡기세요. 사람의 포트폴리오. 한 사람이 계속 잘할 수 없거든요. 인적 포트폴리오.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런 걸 다 고민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조언을 좀 드립니다. 야, 근데 이제 미혼인데 40대 직장 여성인데 어머니가 억지로 끌고 가서 적금 통장을 만들고 엄마에게 얘기 안 하고 주식도 사고 그죠? 그리고 근데 3분의 2를 이렇게 네, 걱정하실까봐 엄청 많이 또 주가시죠. 엄마 안심시키려고 이제 4천만 원 그냥 두고 이게 이제 모녀지간인데 이 관계는 어떤가요? 좋죠. 좋죠. 왜냐면 어머님은 부모님 입장에서 어머님은 저는- 속 타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게 의외로 제가 보면 그건 본능이죠. 내 자녀를 잘 키워서 또 배우자 잘 이렇게 맺어줘서 뭐 각자 찾는 거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맺어줘서 또 자기 가정을 갖게끔 하는 욕구가 뭐 엄청난 게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좀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자녀랑 같이 사는 게 괜찮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 친구 같기도 하고 의지도 되고 뭐 언제 오나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니까 조금은 그게 이제 균형을 잡히면서 친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효녀라고 생각하고요. 뭐 no problem. 주식도 잘하고 계시고 아유 좀 부럽습니다. 저 여기 혹시 맞아요. 저도 들어가서 살 때 있으면 생활비 지출도 없고 저도 여기 아들로 들어가 살고 싶네요. 근데 저도 딸 하나잖아. 관계라는 게 참. 그게 뭐 숫자로 딱 정하기는 어려운데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고 자녀가 여기 사연 주신 분 정도 나이가 이게 싹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이 가족을 같이 사는 것도 좋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모님들이. 네. 어쨌든 뭐 잘하고 계신다는 것 같고요. 뭐 주식 투자 비중이 90%라는 게 조금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아마 주거에 관련된 거는 부모님 댁에 사시니까 해결이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4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캐시플로가 있는 분이죠. 직장인 여성이니까 지금 딱 그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캐시가 창출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90%라는 게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한데 우량주에 대한 투자라면 그렇게까지 이분이 처해 있는 환경을 놓고 보면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지 않겠나. 그러나 너무 이렇게 몰빵을 하시거나 그리고 미국 주식에 이렇게 많이 포트폴리오가 돼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안정감이 오히려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 주식이 참 문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스마트해지고 있죠.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역할도 있었고 그래서 스마트해지면 결국은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 왜? 이게 맞습니다. 역사가 저렇게 길고 네. 기업 회계가 우리보다 훨씬 투명하고 우리보다 훨씬 혁신적인 기업이 거기 많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가 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서 한국에서 쓴다고 해서 여기에 80%를 넣고 거기에 20% 넣는 게 사실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영자들이 빨리 이 투자자들이 성장하는 속도를 캐치업을 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3프로 TV라든지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진 결과가 우리 주식시장의 자본시장의 공동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또 마진이 많이 남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을 빨리 스마트하게 하는 일도 병행해야 되지만 기업의 경영자들을 이 투자자들의 수준에 맞게 빨리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병행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서 어떻게 그걸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동감이 되시면 그런 솔루션이나 그런 방법에 저를 좀 활용해 주시면 제가 3프로 TV를 좀 줄이더라도 그 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가은님의 세 번째 힐링송을 좀 청해 듣지요. 네, 제가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페이지로 조금 알려진 노래예요. 미안해요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슬픈 예감 속에서 내가 그대 때문에 힘들어 할 때 나를 위로해주던 사람이 내게 생겼어요. 너무나 미안해요. 그대만 바라보기가 힘들 때 다가온 사랑에 내가 흔들렸어요. 나도 여자인걸요. 또 다른 사랑에 빠져버린 날 용서해달라며 보내줄 건가요?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행복했으면 해요. 모두 그대 때문에 흘린 눈물이야. 너무나 미안해요. 그대만 바라보기가 힘들 때 다가온 사랑에 내가 흔들렸어요. 나도 여자인걸요. 또 다른 사랑에 빠져버린 날 용서해달라며 보내줄 건가요?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행복했으면 해요. 모두 그대 때문에 흘린 눈물이야. 모두 그대 때문에 흘린 눈물이야. 네. 한 자리에서 요즘 세 곡 이렇게 연달아서 부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보단 이런 기회가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네 정말 오랜만에 저도 원래 이렇게 딱 네. 무대도 있고 조명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니 정말 하셔야. 이 자리도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네, 노래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감사합니다.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숙제를 하나 더 드리죠. 네 번째 사연은 이가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아침마다 3프로를 애청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3프로 상담소를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인서울대학 의대 본과 1학년입니다. 후배이시네요. 아시겠지만 의대 공부량이 엄청나고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아들이 올해 초부터 코인을 잠깐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스트레스를 그냥 푸는 수준인 줄 알았으나 1학기 마치고 와서는 향후 의사의 전망보다는 코인 전업 투자를 통해 파이어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 부부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만의 투자 방법을 알았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기존의 부모처럼 의사 라이센스를 취득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설득을 했으나 네. 현재의 장세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생각이 틀린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아들에게 얘기를 해야 할지 저희 부부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상담을 의뢰드립니다 하면서 상담 내용은 아들과 한번 같이 듣겠다고 하시네요. 자, 네. 윤 교수님. 윤 교수님 아드님도 의대 다니시죠? 그쵸. 네.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네. 아빠, 나 어떠시겠어요? 의사 하는 것보다 코인에서 일단 자선가할래. 일단 뭐 의대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를 떠나서 네.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시죠. 비슷한 고민으로 이런 네. 내용들로. 뭐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꼭 뭐 코인 전업 투자냐를 떠나서 내 살던 가치관이랑 우리 자녀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이럴 때 이제 어찌할 걸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1. 잘 들어주시라. 네. 아직 뭐 코인 전업 투자를 해갖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는 정상인 거거든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해서 잘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뭐 좋은 거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뭔가 상상력도 있고 자기에 대한 긍정성도 있고 좋다.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난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전 의사도 잘 못할 거예요. 코인 투자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내 아들이 일단 내용은 좀 부딪히더라도 우리 아들이 아주 잘 컸구나. 누가? 내가 잘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뭘 휴학을 하고 전업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없는데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업 투자를 통해서 파이어족을 하겠다니까 얼리 리타이어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파이어가. 그러니까 코인 전업 지금 너무 놀라셔갖고 디테일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래서 그 학교 그만두겠다 이런 거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네. 그냥 코인 전업 투자를 통해 파이어족을 하겠다는 거에 지금 너무 놀라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과 1학년은요 좀 모든 대학생이 다 힘들지만 지금 요때 좀 제일 힘들 때죠. 네 제정신이 아닐까 생각. 예과는 좀 널널하잖아요. 이제 1, 2학년은 널널한 이제 본 게임 들어가는 건데. 그냥 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계획은 뭐냐. 그냥 뭐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지금 네. 부모한테 엄마 나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뭔가 판타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나를 보내서 나를 쉬게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걸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 멋진 생각인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퇴학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전업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퇴학을 하는데 멋진 생각인데 빡 때리시면 안 되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퇴학한다고 얘기를 해도 돼.
근데 진짜 뭐 휴학까지는 오케이입니다. 휴학하고 저는 뭐 한 6개월 해보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퇴학을 한다 그러시면 자퇴. 예,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십시오. 그거 아니라면 이제 좀 선배, 부모도 인생 선배니까 후배들 뭐 자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꼭 의대생은 아니더라도 의대생이든 아니든 갑자기 뭐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근데 잘 보면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근데 있습니다. 진짜 저도 오늘 개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92년도 이제 입사거든요. 92년도 입사인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경기가 좋아갖고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대그룹에 이제 큰 그룹 몇 개에서 공채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해놓고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하고 복직을 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뭐 얘기하자면 길지만 뜬금없이 저희 아버님한테 저 S그룹 그 복직 안 합니다. 우리 뭐 안 하려고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통보지 통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좀 심각하게 부르더라고요. 거의 이 수준으로 느껴지죠. 그렇지. 네. 그럼 어딜 간다는 거냐? 그래서 증권회사요. 그랬더니 그때만 하더라고요. 그게 92년도인데 증권회사에 우리 박 부장이 있지만 야, 너 S그룹을 안 가고 지금 증권회사를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어? 그것도 그 증권회사가 뭐 큰 대우증권 이런 데도 아니고 조그만 이제 신설사 아시잖아 어딘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심각하게 부르더라고. 불러서 야,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야, 거기 가면 내가 아는 친구들도 많고 그 후배들도 많고 또 좋은 보직 내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옛날 어르신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딱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예비 소집도 안 가고 뭐 이렇게 몇 개를 미스한 거지. 이제 그 증권회사를 첫 출근하는 날인데 딱 이제 딱 나가고 딱 아파트 현관문을 딱 밀었어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야. 그때 7시 때인데 집에 전화 올 일이 뭐가 있겠어.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받았어요. 딱 받고 나 야 있어 보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걸 갖고 딱 맞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1992년 7월 한 3, 4일 경인데 야 S 거긴데 지금까지 안 나온 거는 1절 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 오늘 아침 연수원으로 가는 버스만 타면은 과거를 묻지 않는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저 조그만 증권회사 가서 연수를 받으러 갔더니 회사 같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한 30초 그 현관에서 30초 정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갈까 하다가 제가 그냥 안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이 안 간대요. 이렇게 하고 끊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요 요번에는 공부한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그룹하고는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제 증권업계를 오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두 분 다 이제 작고 하셨는데 그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생각이 되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물론 이제 게임과 의대와 뭐 증권회사의 그 그룹 그건 차이 있지만 그때 생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이제 인정해 주셨죠. 그래 네 뜻대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만약에 말이야 너 막 이렇게 하셨으면은 뭐 그걸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때 야 네 판단을 뭐 믿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여줬던 게 그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의견을 좀 드리면은 일단 그 아드님하고 같이 듣는다고 하시니까 일단 전제는요 이분이 의대 공부했기 때문에 아니고요 뭐 어떤 직업이든 어떤 대학을 다니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코인 전업 투자라는 것 때문도 아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뭐 주식시장의 증권사 직원이지만 약간 오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코인이나 아니면 이 주식시장에서의 사람들이 갖는 환상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부모님의 입장이 돼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아드님한테.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글쎄 어느 정도 벌면은 지금 이 나이에 그냥 돌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억을 벌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은 확실한 계획이 있다. 빨리 벌어서. 그러면 그것도 뭐 자기의 어떤 계획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그냥 돈을 보고 싶은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뭘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안 좋은 쪽으로 제가 반대로 말씀드린 거고 또 긍정적인 쪽으로 뭐 또 말리지 못하겠다라는 측면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실제로요. 제 친구가 좀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딸이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하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합니다. 연극. 예, 연극을 하겠다고 그냥 자퇴해버리고 갔어요. 근데 제 친구가 엄청 속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친구를 보니까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 이 여자애가 우리 그 조카죠. 친구 딸이니까 잘 살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두 번째하고는 극단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두 번째 제 친구 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지금 얘기한 건 제가 반대론을 얘기한 거는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이걸 이게 방법론이어야 되지 이게 전업이 돼서 이게 내 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를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26년차 증권사 직원이잖아요. 그동안에 제 주변에 지구상에 사라진 부분도 많아요. 개인 파산 좀 수두룩하게 많고요. 자살한 분도 있죠. 수두룩 많아요. 예, 자살한 분. 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의 이 변동성 안에서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코인 시장이요? 코인 시장은 주식시장의 10배, 100배의 변동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만의 투자 방법을 알았다. 우리가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알고리즘 내가 매매 기법 요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알고리즘 요렇게 해갖고 하면은 난 돈만 넣으면은 나는 수급만 하면 돼. 22년 전부터 제가 이거를 계속 그거 원조예요. 박병창 분 그거 개발하려고. 이걸 개발을 22년 전부터 그리고 이걸 개발한 사람들 제 주변에 대한민국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정말 해외 선물에서도 저 지금 만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지점장 출신인데 그 친구도 맨날 저 만나면 그래요. 아, 지점장님, 형님.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개발했다고. 이거는 지금 작년에 팬데믹 났을 때도 저 안 깨졌어요. 이 알고리즘을 하면 이거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에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지금 개발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든 간에 나 한탕 해서 한방 해가지고 이후에 인생을 난 다른 인생을 살 거야. 그럼 뭐로 진짜 말을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뒤에 인생이 없고 이렇게 어려운 거에 정말 이게 망할 수도 있다고 무조건 가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거냐 했을 땐 뒤에 인생이 있어야지 뒤에 계획이 없이 이걸 지금 하겠다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선배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의대생이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요. 아주 박병창 부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라는 명확한 동기부여가 없이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난 이기고 싶다. 예를 들면 나 주식과의 경쟁에서 싸움에서 내가 주식시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고 남들보다 주식을 더 잘하고 싶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난 얼마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저분이 왜 돈을 더 벌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돈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주식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가실만큼 하지 마세요. 왜? 아니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인생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이 있으시고 모든 게 다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왜 주식 투자를 해서 부를 더 많이 창출하고 싶은가에 대한 본인만의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돼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이건 하나의 게임이다. 혹은 나도 남들처럼 더 주식으로 부를 더 만들고 싶다. 그거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절실해야 되죠. 네. 그죠? 간절해야 돼요. 부에 대한 그게 내가 왜 내가 돈이 더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다 절실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갖는 건 좋은데 그냥 의사 라이센스를 받으세요. 근데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코인에서 왜 이렇게 지금 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왜 코인에서 꼭 이렇게 보냐면요. 우리나라에 실제로요. 이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몇십억씩 몇백씩 사람이 사실은 많아요. 있어요. 그거 아세요? 되게 그래요. 주변에 네. 많습니다. 그 얘기를 또 분명히 들었을 네,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있을 거예요. 네.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건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 저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50만 원짜리 양주 먹고 취하나 소주 4천 원짜리 먹고 취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물론 욕심은 내야 되지만 부에 대한 욕심과 경제 자유의 욕심 그런 거 분명히 있지만 모든 게 내 건 아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그 노래가 취하는 건 마찬가지.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뭐 얼마 투자했다가 굉장히 많은 코인으로 수익을 낸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럼 주식을 다 팔고 갈아탈까?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저 물론 매일 후회 속에 살지만 주식창을 들여다보면서 근데 그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지금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 최고 1억 간다 이 말만 또 듣고 살 뻔했다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는 참 둔감한가 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네. 주식 말고 코인을 해볼까? 단 1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지금 다 할 게 많으시니까. 그런가? 예, 예. 형님은 좀 줄이셔야 돼요. 그거 말고 형님 하시는 일을 좀 그런가? 난 주식이 참 내가 투자한 돈이 그게 막 살아 움직여서 그 기업에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내가 저 M본부에 뭐 거기 가서 저 김구라 씨 아들하고 막 저 하다가 좀 그게 됐어요. 코인을 너무 반대하는 사람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은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우리 선배님이신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 저희가 무료 상담. 이게 네? 만약 아드님이 같이 듣겠다고 하시면 지금 박 부장님이 지금 피를 토하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 퇴학까지 자퇴까지 생각한다면 퇴학이 아니라 그럴 것 같고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냥 그래 왜 그랬지 뭐 이렇게 정도 얘기하면서 얘기 하나의 컨텐츠로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뭐 이 정도 그렇게 소통의 하나의 내용으로 그냥 많이 힘들지. 그래 더 얘기해봐. 일단 살짝 해보는 게 어때? 뭐 이 정도 사건일 것 같은데 진짜 그게 아니라면 오늘 뭐 부장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 빡 이런 거 안 됩니다. 왜냐면 엄마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어. 오늘 이제 저희가 녹화를 월요일에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마음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금을 살까? 채권을 살까? 바꿔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이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주식과 자식이. 자, 어쨌든 네 분의 사연과 함께 했고 또 이가은님이 준비해 오신 세 곡의 힐링송도 함께 곁들여서 여러분들과 2시간 가까이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어쩌면 내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지? 이런 사연이 대부분 걸리시는 것 같아요. 댓글들을 이렇게 가끔 보면 내 사연은 아니지만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군요.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뭐 전화 연결한다든지 화상 이런 거 처음에 좀 몇 번 시도하다가 이게 괜히 불편하겠다 그래서 안 하고요. 실명 공개도 전혀 하지 않고요. 저희 파일을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시니까 전혀 부담 가시지 마시고 영상 아래 댓글로 사연 남기셔도 되고 연락처를 같이 주셔야 저희가 또 책도 신간으로 보내드리니까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3프로 상담소의 공식 이메일 counsel@ebroadcasting.co.kr로 여러분들의 정말 절절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읽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또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저 맨날 3프로 TV와 함께 아침을 여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직접 뵈니까 사실 저는 매일 이제 TV로 접하다 보니까 막 어제 본 분 같고 너무 편안한 자리에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그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가은님도 건강한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 네, 전 뭐 일단 좀 뭐 개업을 좀 미뤄보도록 10분 만에 바뀌잖아요. 제 후배도 못 다니겠다고 해서 정말 후배야 같이 좀 더 다니도록 하자. 박 부장님도 뭐 주위에서 줄 수 주시는 분 없어요? 전업하지 뭐 이런. 저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주식 투자자들이 여름장이 좀 지쳐하고 그렇죠. 약간 짜증을 많이 내세요. 특히 지금은 또 습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가지고 조금 약간 이 심리 상태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막 흔들리면은 그러면 그게 이게 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냉정하지 못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게 좀 약간 요즘에 걱정이 그렇군요.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조금 약간 누스리고 시장을 좀 안 봐도 돼요. 안 보고 다른 일을 좀 하면서 요 지금 여름 요 습한 여름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좀 건강 관리 잘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주시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사실은 전 국민의 건강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철저히 방역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꼭 백신을 맞으시길 권합니다. 저도 열흘 정도만 기다리면 모더나가 뭐더냐 자, 3프로 상담소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